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의 직설입니다. 바른미래당이 정말 막장 드라마 그 자체로 치닫고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물러가라는 말을 듣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틸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손학규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손학규가 유승민을 윤리위원회에 징계 회부했습니다. 이러다가 이현주에 이어서 유승민도 당에서 쫓겨나는 일이 현실화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자, 오늘 윤리위에 손학규 대표계가 회부한 사람들은 여러 명입니다. 유승민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준석 최고위원, 하태경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 많습니다. 그런데 묘한 것은 유승민, 이준석, 하태경은 바른정당계입니다만 이찬열 의원은 손학규 대표의 직속 복심으로 불리는 거의 손학규의 오른팔 역할을 하는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도 윤리위에 올렸으니 당신들도 한번 같이 당해봐, 이런 냄새가 풀풀 납니다. 윤리위는 이제 심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심사에 착수했는데 빠르면 유승민 의원, 하태경 의원, 이준석 의원의 신세가 낙동강 오리알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제명까지는 모르겠지만 당원권 정지만 돼도 내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현주 의원이 그랬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 그러면 내년 총선 공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현주 의원은 탈당해서 지금 무소속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계산을 한 그런 아주 정치한 반격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자, 이유도 재밌습니다. 자, 유승민 의원의 경우는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 과정에서 김관영 당시 원내대표의 직무수행을 반대하고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문제로 윤리위에 회부됐습니다. 자, 이찬열 의원, 손학규의 직속인 이찬열 의원은 패스트트랙을 강하게 반대했던 유승민 의원을 향해서 꼭 뚜깍씨를 데리고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또 하태경 최고위원, 최근 최고위원회에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손학규 대표를 면전해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 이런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의원입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징계위에 회부된 것은 당 청년정치학교 입학식 뒤풀이 자리에서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했다, 이런 이유로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을 XX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최고위원 2명, 그리고 당의 일종의 오너라고 불리는 유승민 의원, 그리고 손학규 대표의 직속 이찬열 의원, 센 사람 4명이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자, 징계는 경고, 당직 직무정지, 직위 해제, 당원권 정지, 제명 등으로 나뉘는데, 제명의 경우에는 의원총회를 열어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명까지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원권 정지 징계는 윤리위 위원,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만으로도 의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른미래당 당헌 당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현주 의원은 손학규 대표를 보고 찌질하다는 발언을 해서 당원권 정지 1년을 받고 탈당해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도 김관영 전 원내대표를 향해서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라는, 어떻게 보면 더 심한 표현을 썼습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이 선고되면 내년 총선에 바른미래당 공천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을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학규 대표가 정말 작전을 잘 짠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리고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귀순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했다, 봐달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그렇지만 된통 걸렸습니다. 덫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정당에서 말이죠,
뭐 과거에도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 표현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이렇게 국민에 대한 게 아니라 서로에 대한 표현인데 당대표가 찌질하다,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이다, 안철수 비하 발언 등등을 이유로 이렇게 당원권 정지, 거의 무기징역 같은 건데요. 이렇게 내리는 것이 정당의, 민주적인 정당에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는 제가 의문이 좀 납니다. 왜냐하면 말은 풀어야 됩니다. 말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억압적인 구조의 정당은 절대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현주 의원도 찌질하다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당원권 1년 정지, 셉니다. 거의 사형 선고에 가까운 무기징역 선고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지금 봉숭아 학당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은 붕괴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면 다 필요 없다, 나만 생존하면 된다, 다 쳐내자. 자, 바른미래당이 분열되면 내년 총선에서의 성적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모를 리 없는 손학규 대표가 이렇게 강한 카드를 뺀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표 다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석까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추석까지 지지율 10% 올리겠다. 쉽지 않을걸요? 그런데 어쨌든 의외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유승민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하태경도, 이준석도, 그리고 내 사랑 이찬열까지도 윤리위에 제소했다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후폭풍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뒤로 또 타협을 봐서 자, 우리 서로 다 잘 먹고 잘 살자, 봐주자, 이렇게 결론 날 수도 있습니다. 뭐 경고 정도의 징계. 어쨌든 지금 바른미래당이 하는 것을 보면 안 되는 쪽으로만 치닫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손학규 대표에 대해서는 취하다 이제 그만둬라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SNS나 인터넷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끝까지 버틸 모양입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손학규 대표. 역시 정치 8단, 9단. 그렇지만 이렇게 본인이 살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연 이게 바른미래당의 미래를 위해서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학규의 대반격, 손학규가 칼을 뽑았습니다. 유승민이 바른미래당에서 쫓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진진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